식사 집안이. 그래서 우리가 두 자녀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집들이니까 부모님들이 뭔가 다른 부모님들에 비해서 조금 다른 점이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 이거 영상 찍고 있는 거예요? 아, 네, 다 찍고 있어요. 얘 또 목소리 느려진다 또. 저 오늘부터 목소리를 좀 빨리 하기로 했어요. 아, 말이 너무 느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느리게요. 저는 말을 좀 해보려고요 이제.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올려주신 거를 봤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모든 거를 비밀을 쉐어하는 우리 아내한테도 사실은 업로드 올릴 때 말을 참 못하겠는 거예요. 진짜요? 참 못했어. 비밀로 나는. 했대. 잘 되면 그때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내가 친구한테 메시지를 받았어. 카톡한테. 아, 그렇게 알게 된 거야? 오, 진짜 서운하겠다. 골수에 새긴다고 자기 이제. 아무튼 근데 이게 제가 환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맞아. 선생님 저 봤어요 유튜브에서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2명한테 연락을 받았어. 오, 우연히 떠서. 나랑 아예 그런 사적인 커넥션이 없는 분들한테. 대박. 셀럽 됐네. 셀럽이다 진짜. 그래서 이게 유튜브 힘이 엄청나구나. 두 명한테 연락하고. 아니 근데 우리가 아니, 근데 우리의 시작한 지가 얼마 안 인간관계로 봤을 됐잖아. 때 두 우리가 명한테 시작한 지가 연락 얼마 온 안 됐잖아. 거면 대단한 거야. 어마어마한 대단해. 거야. 맞아. 그리고 우리 윤민 선생님의 그 중고등학교 동창분이 또 좋은 훈훈한 미담을 또 올려주셨잖아요. 유튜브에 댓글이 올라왔는데 어. 중고등학교 때 누군지 기억나요? 누구지 하고 채널을 들어가 봤는데 그 채널 이름을 본명으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본명을 보니까 기억이 났어요. 동희라고. 참 너무 이렇게도 소통이 되는구나, 인연이 되는구나 너무 신기했어요. 인스타에 저희 조회수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온 콘텐츠가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21만. 뭐예요? 공부 20만? 잘하는 애들 특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저희가 왜 이 컨텐츠가 인기가 많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고 또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부모님들이라든지 하여튼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조금 공부하는 법이나 어떤 환경 이런 거에 관심이 또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혹시 그 가정 환경이 어땠는지 진짜 궁금해요. 부모님들이 막 공부 이렇게 하시는 편이었는지 아니면 조금 풀어주는 편이었는지 어떠세요?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앉아서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책 쓰시고 뭐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지금 꿈 중에 하나가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는 게 나의 꿈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계속 아버지가 옆에서 보여주시니까 그게 막 거부감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이 그냥 뭐 아버지랑 그냥 운동하면 당연한 모습인 즐겁고 거네. 운동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옆에서 공부하는 거 보고 나도 옆에서 같이 책 보고 막 이런 것들이 좋고 내가 의대를 가기 전까지 꿈이 아버지랑 같은 계열의 과를 가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진짜 롤모델 같은 약간 역할을 그런 해주셨다.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와. 근데 그거는 공부하고 책 읽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는 것도 있는데 자기 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란 것도 영향이 그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공부만 하고 책 쓰시는 게 아니라 음.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 자체가 멋있어서. 동일 씨라는 방어기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치. 이제 우리가 발달 과정에서 우리 엄마나 아빠를 따라하고 똑같이 되고 싶다라고 느끼는 그것을 동일 씨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잘 형성이 된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맞아. 근데 현준이랑 대학교 때부터 현준이가 되게 아버지를 존경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 영상만 그 아버지 보였으면 좋겠네요. 이거 한번 해드려. 사랑합니다. 이거는 본격 효도 영상이군요. 네. 진짜 있어. 이렇게 할 건 아니었는데. 부모님이 막 직접적으로 공부해 막 성적이 왜 이거밖에 안 돼 더 이만큼은 나와야 돼 막 이렇게 압박하시지는 않으셨고. 뭐 이제 기대치는 당연히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잘 안 됐을 때는 실망감도 분명히 있었죠. 근데 뭐 그게 뭐랄까 반항감을 줄 정도의 그런 거부감 같은 느낌보다도 내가 잘해야겠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나는 성향이 약간 주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약간 기분이 좋으면 나도 행복한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거든. 약간 잘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근데 뭐 첫째들이 다 좀 저런 마인드가 있는 칭찬받고 것 싶은 같아. 그런 마인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치? 너도 첫째잖아. 그렇죠. 너도 저런 거 있었어? 아니요, 저는 좀 달라요. 아, 조금. 없었어 저런 네. 마인드가?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누나도 음.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첫째들의 어떤 그런 첫째들의 부분들이 있어요. 특징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공교롭게 다 형제자매가 한 명씩 있어요. 누나 있고 전 3살 위 오빠 있고 여동생 있고
남동생 있고 그 두 명이 객관적으로도 다 공부를 잘했어요. 좀 소개를 할까? 소개해보세요. 저희 누나는 이제 법대를 나와서 사시 패스를 해서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오빠도 법대를 나와서 사실 패스해서 지금 변호사 하고 계신데 저희 오빠랑 윤민이 누나가 사법연수원 같은 반이었어요. 서로 알아요. 제 지민이 여동생이 피부과 전문이고 저는 남동생이 이제 같은 대학 나오고 지금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네. 삿다지만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뭐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어쨌든 두 자녀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집들이니까 부모님들이 뭔가 다른 부모님들에 비해서 조금 다른 점이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나는 이 주제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고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일단은 부모님하고 저의 성향하고 좀 아다리가 잘 맞았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양육을 할 때 이 자율과 통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자율이라는 거는 좀 자아를 형성하고 취향이라는 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통제라는 거는 너무 과도한 혼란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있고 또 자기의 어떤 규율성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내가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어렸을 때 내가 도넛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내가 도넛을 너무 좋아하고 맨날 먹고 싶어 하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는 진짜 도넛을 산처럼 쌓아줬어요, 집에. 그래서 내가 그걸 먹다가 토했던 기억. 내가 한 번 토를 하고 나니까 이거 먹고 한번 토해봐라. 그 다음부터는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사실 공감합니다. 이게 이 엄마 입장에서 걱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고칼로리에 이도 썩을 수 있고, 그 어린애가 나는 평생 도넛만 먹고 살 거야 했을 때 우리 엄마는 알았던 것 같아. 네가 며칠이나 가나 보자. 아니 근데 진짜 얘도 만만치 않게 사고 많이 쳤거든요. 나 얘 같은 딸이었으면 나 못 키웠을 것 같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 거 하도 많아가지고 헷갈리는데, 일단 집에 일단 쌀을 일단 한 바가지를 맞아, 이렇게 맞아. 한 포대를 다 부어가지고 쏟아버리고. 뭐 수영도 하고요. 그 쌀 못 먹었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 먼지가 많아가지고 TV도 깨부신 적이 있어요. 뭐 이제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이제 백화점에서 자주 들어 누웠어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도저히 이걸 안 사주면은 망신당에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난리나를 많이 그랬구나. 치고, 네네. 언제 네. 정돈되신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사회생활을 좀 하면서, 네네네. 그 눈치라는 게 좀 있으면서. 음.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약간 학교를 이렇게 부적용했던 것 같아요. 좀 자주 싸웠어, 애들하고. 자주 싸우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겪고. 근데 약간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애였나 보다. 맞아요. 그게 너무 많고, 내가 갖고 싶은 건 가져야 되고. 야, 우리 지금 딸이 너 같거든? 어머. 나도 학교에서 가끔 전화가 와.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정상적으로 살 수도 있으니까 너무 너무 걱정하지 지금 마세요. 너무 위안이 된다. 그래, 그리고 그래도 너무- 이렇게 어. 클 수 있다. 어, 근데 이게 너무 힘들었네. 정말 이 아이의 딱 정해진 어떤 공부법이나 양육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맞아, 맞아. 이 아이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은 게, 지민이도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성격이었고 나도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성격이었는데, 나는 반면에 되게 좀 부끄러움이 많고 겁이 많은 애였어요. 약간 스타일이 굉장히 많은 자유를 주는데 겁을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양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이 약간 목동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다 넓은 들판 네가 맘대로 가도 돼. 근데 저 숲속에는 늑대가 있대나 봐. 이러면은 난 겁을 먹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먹히는 아이가 있고 안 먹히는 애가 있을 텐데, 지민이는 안 먹혔을 것 같아. 네 어디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나 보자 이러면서. 애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위험한 걸 얘기하면 해보니까. 맞아. 진짜 딱 맞게 하셨다. 그래서 아다리가 좀 잘 맞았던 것 같아. 근데 제가 신기한 건 초등학교 1학년 때 적성검사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왔는데 제가 유난히 열등감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좀 의외죠.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부모님이 얘는 왜 열등감이 높게 나올까? 그걸 되게 인상 깊게 보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외고나 과학고에 안 보내시고 그런 데 보내서 조금 자존감이 너무 눌려지지 않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뭘 못하거나 누군가를 비교하면은 너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이라고 항상 그걸 많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추는 이제 아이들 나이가 어떻게 되죠? 초3, 초1. 학부모시잖아요. 네. 학부모를 키우면서 느끼는 점 없어요? 학부모였어?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죠. 당연히 좋은데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공부 무조건 잘해야 돼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뭐 공부 쪽 학원을 막 보낸다든지 그러진 않고 있고 엄청 신나게 노는 것 같은데요? 막 뱀 맞아요. 잡고 저기 인스타 보면은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저희 애들은 주로 밖에서 그냥 뛰어놀아요. 자전거 음. 타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까맣게 타고 그러던데요? 엄청 새까매지고 그 인종에 박혀 있어. 너무 새까매. 너무 새까매. 나는 어렸을 때는 조금 심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 그 되게 요즘은 진짜. 요즘은 애들이 너무 심심할 틈이 없어. 나는 그게 너무 불쌍해. 맞아요, 맞아. 맞아요. 나는 심심하다, 와. 돌아보면 저는 어렸을 때 엄청 심심했어요. 방학 때 그냥 하루 종일 TV 보고 어렸을 때는 우리는 뭐 케이블 TV가 없었으니까 지상파밖에 없으니까 볼 게 많지 않았어요. TV도. 그래서 도넛 실컷 먹고 안 먹듯이 어렸을 때 TV를 되게 실컷 봐서 TV를 엄청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요즘에도. 나도 그런 것 같아. 응. 근데 좀 전에 얘기한 그 심심할 틈이라는 게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학습에 있어서 그 심심한 시기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게 배우고 익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울하게 익힐 습이잖아요. 맞아, 맞아. 저기 추가 얘기한 것처럼 쉴 시간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학학이거든요. 배우고 배우는 건데 사실 익히는 시간은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그 시간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냥 놀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요즘 시대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라는 얘기를 할 텐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조건 놀려라 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심심해하는 시기를 부모님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짜 공감해요.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동안에 학원을 딱 한 달 다녀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자율학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학원을 딱 가봤더니 계속 배우기만 하고 내가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EBS나 뭐 이런 거는 보되 학원을 안 다니고 자기 혼자 공부하고 한 문제 가지고 1시간씩 생각해보고 그때 과정들이 정말 내 것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 그래서 익히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너무 공감하죠. 저도 공감하는 게 음. 방학 동안에 아무것도 안 다니고 내가 그동안 학원에 배웠던 것들을 혼자 복습을 해 그때 이제 머릿속에 정돈이 되더라고. 맞아. 습을 했나. 잘했네. 그러면서 성적이 제 때 다시 확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 말- 소화할 시간이 소화할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그 소화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해요. 어머니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자식들이 잘했을 때 어떤 부모님은 너무 이렇게 막 자만할까봐 조금 자제시키는 부모님도 계시고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얘기해 주세요. 그럴 때 이제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런 걱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차피 사회에 나가면은 얘네는 끊임없이 이제 거절을 당할 거고 무시를 당할 거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게 하려면 내가 너무 잘한다를 해주면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냐. 약해지지 않을까? 약해지는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실은 조금 엄하게 키우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사실 그 엄한 것 자체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무언가 잘하는 게 있거나 성취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마음껏 기뻐하고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는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는데 그 인정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건 다음 더 어려운 문제를 내가 도전하는 거에 대한 힘이 될 수가 있는데 계속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당한다거나 깎아내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더 잘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도전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여쭤봐도 돼요? 이렇게 연결할 같은 질문인데 네네. 그러면 이거는 애 성향에 따라 상관없이 잘했을 때는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좋은 건가요?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인정해 주는 거는 항상 좋은데 결과보다는 노력 자체에 대한 칭찬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칭찬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잘했다 할 수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칭찬에 우리가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칭찬 받을 수 있는 결과에만 우리가 몰두를 하게 되겠죠. 노력했던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게 되면 그 결과가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내가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동기를 얻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이게 우리 영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아? 지론이 학부모님들에게 그렇지 우리 않아? 애들은 아직 좀 심심해야 될 시기예요. 초등학교 남편과 때까지는 저와 좀 이제 그럴 것 의견이 같아요. 일치해서 다행히 오, 일- 정말 이게 다행이다. 일치하지 않으면 엄청 싸우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엄마랑 아빠가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일단 모든 조언이 둘이 의견부터 맞추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아이는 혼란스럽고 나한테 더 유리한 쪽에 편에 붙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한 명은 공부하라 그러고 한 명은 놀라 그러면 놀라는 쪽에 가서 붙거든. 수영을 보내는데 같이 가기 싫은 날은 꼭 아빠한테 전화해. 그렇지. 내가 맨날 남편한테 아유 이 호구야. 딸이 전화해서 아빠 나 오늘 안 가면 안 돼? 이러면 저는 안 가는 건 없어. 일주일에 한 번 가기로 등록을 하는 건 그냥 그건 가는 거야. 저는 그냥 루틴을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사실. 그럼 이제 없긴 왜 없어 이렇게. 그러면 아빠 안 가. 그러면 바로 아빠한테 전화해. 그러면 아빠가 조금 이따 나한테 카톡을 보내. 오늘 수영 가지 말라고 했음요. 막 이래. 그럼 나 뒷목 잡아가지고 아우 이 호구가 또 다음부터는 나한테 전화를 안 해. 이제 무조건 다이렉트 아빠. 맞아. 아빠는 마음이 유해가지고 넘어가거든. 그치. 앞으로의 좀 공부는 좀 어떠실 것 같아요? 항상 내가 뭔가 더 배우고 성장해야지 안 그러면 뒷방 늙은이 되고 늙는 거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런 모임도 하는 거고. 그렇죠. 맞아. 저는 의사라는 직업이 이게 스스로를 약간 구슬을 만들듯이 계속 갈고 닦을수록 또 빛을 발하는 또 직업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럴수록 또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만족감을 주고 이 직업을 제가 또 사랑하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아니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내가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빡세게 공부를 했었던 거는 그냥 공부해서 내가 뭔가를 얻은 것보다는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뭘 공부를 하더라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조금 감을 잡겠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어렸을 때의 공부들 우리가 미적분 배우고 뭐 화학 작용 배우고 했던 게 사실 우리 삶에 살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요. 내용 자체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내용 하지만, 자체보다는 어떻게 학습을 해나가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좀 배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또 하고 싶은 분야가 생기면 그걸 또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공부하는 그래서- 근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뭐 공부를 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이 본다면 어쨌든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과정을 참는 훈련을 끊임없이 했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힘들거나 인내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좀 더 무던하게 참고 인내하는 법은 배운 것 같다. 15개월까지 직수했고 매운 거 잘 먹었는데 매운 거 먹고 탈라면 약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어서의 문제는 있겠지만 수학과 산부인과 두고 다 문제 전혀 없다고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근데 먹는 거는 약도 그렇고 어떤 약이 반감기가 몇 시간이다 이래도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대사는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반응은 굉장히 딱 정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 나타날 수 있어서 같은 양을 먹어도 누구는 괜찮고 다른 사람 문제가 되고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본 영상에서는 아토피나 그런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자로 결론이 나왔는데 그게 릴스에 안 들어갔으니까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어서 괜찮으신 분들은 축복 받으신 분들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가 직방으로 갈증이 막 났으니 임신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입덧이 같은 정도로 오는 게 아니듯이 이렇게 같은 양의 매운 걸 먹었다 해서 반응이 다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욕하지 말아주세요.